아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티는 남자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66세 최재호 씨는 2년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밤이면 왼쪽 어깨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이유 없이 저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했습니다. 병원 가자는 말에는 나 멀쩡해 괜한데 돈 쓰지 마 했습니다. 그가 참은 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나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가족이 달려오고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혼자 버텨왔다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참는 것이 습관이 된 남자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중장년 남성은 아파도 말을 못할까요? 그 침묵이 몸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어디쯤 와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남편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냥 넘기고 계신 분들께도 모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6년 짧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늦은 병원 방문입니다. 여성은 불편하면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습니다. 반면 남성은 참고 미루고 증상이 심각해진 다음이야 옵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가 훨씬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병원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58세 윤병철 씨는 7개월째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 쪽이 묵직하게 눌리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겠지 했습니다. 그 다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습니다. 소화제를 사다 먹으며 버텼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밥 먹다가 살짝 찡그리는 표정을 지어도 그냥 음식이 안 맞나 보다 했습니다. 본인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원을 찾은 건 증상이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진단명은 위암이기였습니다. 왜 남자들은 아파도 말을 못할까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이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남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장은 강해야 했고 가족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출근했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고 책임감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습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통증을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여기가 콕콕 쑤셔요. 뭔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같은 표현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합니다. 반면 남성은 그냥 좀 불편해요.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니 본인 스스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모르면 괜찮은 것 같고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공포, 이 두려움이 발걸음을 병원 대신 집 안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 표현하는 언어의 부재 확인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몸의 신호는 그냥 묻힙니다. 중장년 남성이 가장 많이 놓치는 몸의 신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하나같이 애매합니다. 딱 잘라 이건 병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기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오전부터 기운이 없고 오후만 되면 눈이 감깁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당뇨 초기, 심장 기능 약화 등 여러 원인이 만성 피로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다. 두 번째는 수면 변화입니다. 밤에 자꾸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지거나 자고 나도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혈관계에 부담이 쌓입니다. 잠이 바뀌었다는 건 몸 어딘가에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럽거나 식후에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속이 자주 쓰린 경우입니다. 소화기관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혈액순환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위장이 보내는 신호를 소화제로만 덮으면 진짜 원인은 계속 쌓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몸은 지금 꽤 오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참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장기간 지속될 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아픔을 참고 불안을 혼자 삭히는 생활이 반복되며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몸 전체에 퍼집니다.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당 조절이 흐트러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이 변화들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몇 년에 걸쳐 쌓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62세 강태준 씨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쉬게 됐는데 그때부터 몸이 한꺼번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심장 검사에서 혈관 일부가 좁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강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아온 세월이 몸 안에 그대로 쌓여 있었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 증상을 무시하는 것, 혼자 버티는 것, 이것들은 강한 게 아닙니다. 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손상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작은 이상이 쌓이고 쌓인 이상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터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골든타임을 그냥 넘깁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기다리다가 최재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가 저리던 날 처음엔 어깨가 결리는 거겠지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쉬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명치 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아내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관 하나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심장 일부는 이미 손상된 뒤였습니다.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50대 이후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강한 남자라는 생각이 골든타임을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실제로 생명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신호를 언어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병원 방문보다 먼저입니다. 요즘 여기가 좀 불편해. 이 한마디가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가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고도 바빠서 귀찮아서 무서워서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진은 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일찍 발견한 암과 늦게 발견한 암은 생존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혈압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혈압은 증상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잴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는 수축기 120 이하, 이완기 80 이하입니다. 이 숫자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아파도 말을 못하는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도록 만들어진 환경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강한 거라고 티내는 것이 약한 거라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그 배움이 몸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 배움을 모릅니다. 몸은 그냥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다고, 불편하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겁니다. 최재호 씨는 지금도 아침 6시면 일어납니다. 텃밭에 물을 줍니다. 손자들과 주말을 보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아내한테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두 번째 쓰러지는 일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참는 남자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오늘부터 딱 한마디씩만 꺼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